력 쇠퇴를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이미 사망한 프랑스와 미테랑 전 대통령 그리고 헬무트 콜 전 총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최근 월스트리트의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와 AMD 등 인공지능, 이 AI에 최적화된 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 JP모건은 제2의 엔비디아로 AMD가 아닌 캘리포니아주의 브로드컴을 꼽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잦은 말실수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렇죠. 어제 저질른 실수입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모금 행사에 참석해서 2021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회고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참석해서 이제 자신과 대화를 나눈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메르켈 총리라고 해야 될 부분을 헬무트 콜 총리라고 한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2021년 G7 정상회의 때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내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헬무트 콜 총리가 대통령님 수천 명이 총리 취임 저지를 위해 영국 의회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도중에 일부 경찰관까지 죽였다는 그런 사실을 런던 타임스를 통해 알게 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이미 사망한 분이고요. 그래요? 오래전이죠. 오래전 분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또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렇게 이름이 그렇다고 비슷한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헷갈릴 만한 부분이 접점이 전혀 없는 인물인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이렇게 혼동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이 또 비슷한 것도 아닌데. 아니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총리 사이에는 시대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11월 20일 독일 총리에 올라서 2021년 12월 7일까지 16년간 재임한 아주 장수 총리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요. 4년 연속 포브스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올랐던 그야말로 세계를 지배했던 여성이고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의 인물에도 꼽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헬무트 콜 총리도 대단한 인물이죠. 1982년 10월 1일부터 1998년 10월 27일까지 역시 16년간 재임한 장수 총리고 서독의 제6대 총리이자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헬무트 콜 총리는 1980년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1990년대까지 활약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인물과 2000년대에 총리를 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지금 혼동했다. 이거는 실수다. 헷갈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을 만큼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혼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닌데 이름도 이름이지만은 독일 총리를 언급하면서 영국 의회 얘기가 나온 것도 뭔가 좀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연방 의사당 폭동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제 난입이 일어났는데 그때 2021년에 G7 정상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사당 난입 사태를 가지고 이제 자신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근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16 의사당 폭동을 언급하면서 영국 총리 선거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얘기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독일 총리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영국에 빗대서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그냥 차라리 미국에서 일어난 의사당 폭동 사태를 물어봤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걸 왜 영국 의회에다 비교한지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래서 아무튼 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됐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일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회고를 한 건데
그나마 그것도 메르켈 총리라고 해야 될 부분은 헬무트 콜 총리라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 좀 비슷한 실수 있었잖아요. 예, 실수를 했죠. 예. 그 5일 전에도 비슷한 실수 저질렀습니다. 그때가 이제 2월 4일 일요일이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유세 활동할 때였는데 라스베가스 유세에서 연설할 때도 G7 정상회의 거론했어요. 참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많이 거론하는데 거론할 때마다 이렇게 실수하네요. 그때는 그 2020년 G7 정상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갑자기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이 덕분에 오랜만에 미테랑 대통령 그분이 또 우리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독일에 아니 프랑스에 미테랑이 나를 보더니 얼마나 오래 돌아와 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 G7 정상회의면 미테랑이 아니라 당연히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인데 마크롱이라고 해야 될 걸 미테랑이라고 이것도 글쎄요 전혀 뭐 이름이 비슷하지도 않은데 물론 같은 프랑스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런 실수를 좀 또 저지른 겁니다. 네. 저희 라디오 코리아가 창사 35주년인데 창사될 때 89년도에 프랑스의 대통령이 미테랑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미테랑 대통령 뭐 헬무트 콜 총리가 1982년부터 총리였는데 미테랑 대통령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 동안 집권한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이 미테랑 대통령 프랑스 최초의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통령이고 역대 프랑스 대통령 중에 최장기 집권자 14년을 집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도 미테랑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1996년 1월 8일 파리에서 사망한 지금은 완전히 역사적인 인물인데 1996년에 사망했으니까 지금부터 사망이 거의 지금 30년 전이 된 분인데 그러니까 28년 됐죠. 30년이 된 분인데 이런 분을 좀 헷갈려한다는 게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연방상원의원으로 활약하던 때였어요. 무려 43년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올랐던 인물 28년 전에 사망한 인물을 지금 현직 대통령과 혼동한다는 거 이거 참 그렇습니다. 이게 5일의 차를 두고 계속 이런 지금 혼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이를 감안을 하면 단순한 실수일까 뭐 이런 의문도 들죠. 든다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42년 11월 20일생입니다. 생일이 안 지나서 지금 81살이에요. 생일이 안 지나서 81살이고 올해 11월 20일이면 82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 지나고 며칠 있으면 82살이 되는 나이니까 사실 81살의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나이에 뭐 기억력이 당연히 깜빡깜빡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대통령입니다. 예, 일반 노인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크고요. 지난 6일 그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이스라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안보 예산안을 조속히 좀 처리해 달라고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요청하는 연설을 그때 중동 상황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설한 후에. 근데 질문 받고 답할 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집단이 하마스잖아요. 하마스. 네. 근데 그 하마스를 기억을 못해서 계속 이러는 그 하마스를 말을 못해가지고 하마스를 그래서 근데 하마스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요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집단 아닙니까?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집단인데 그리고 하마스는 그냥 입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면 당연히 하마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네. 하마스를 지금 떠올리질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벅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참 심각하지 않은가. 하마스까지 기억을 못할 정도면. 그래서 11월 대선이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81살 이제 대선이 지나고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82살에 이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82살 노인이 좀 뭔가 좀 괜찮은 건지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건강 이상설, 인지력 감퇴설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번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퇴임할 때 이제 나이가 87세가 됩니다. 87살에 퇴임하게 되는데 이 참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참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트럼프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찍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글쎄 그런 사람들도 걱정하는 게 이 나이와 이렇게 계속 지금
이 혼동하고 있고 깜빡깜빡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도 있는데 참 네. 글쎄요.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도 이번 투표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국 주식시장 인공지능 AI 관련 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그 주식시장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AI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주도하는 그런 주식시장이었다고 한다면 전기자동차가 뭔가 요즘 주춤하고 있죠. 그런 틈을 타고 이제 AI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특히 AI 최적화 칩을 생산해내는 AI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지금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그 엔비디아와 같이 역시 AI 칩을 생산하는 AMD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AI 칩 생산업체가 주식시장에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월가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이 제2의 엔비디아라고 지금 추천했는데요. 네. 한란서 그 JP모건 분석가가 브로드컴을 추천했습니다. 오, 브로드컴 네. AI 관련 제품에서 선두군에 속해 있다. 선두 주자에 속해 있는 회사다. 그래서 비중 확대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더 주식을 많이 확보해도 좋은 이제 그런 등급을 부여한 거고요. 그래서 브로드컴 주식을 주식 투자자라면 더 많이 지금 사두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추천을 했습니다. 그 브로드컴에 대해서 JP모건은 뭐 정확하게 어떤 네.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브로드컴이 어제 종가로 1257달러 6센트로 마감했는데 오늘 지금 1292달러 11센트예요. 예, 그래서 와우, 네. 오늘도 지금 35불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2.79%가 지금 올랐는데 계속 뭐 지금 우상향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 JP모건 쪽에서 이 한란서 분석가는 브로드컴이 1,5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가격에서도 최소한 한 20% 정도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브로드컴은 어떤 회사인가요? 브로드컴이 바로 이거 캘리포니아 회사예요. 특히 남가주입니다. 네. 예. 얼바인에 있어요. 아하. 얼바인에 위치해 있는 그 AI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반도체 5위, 시스템 반도체 3위.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대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킹과 서버 연결 분야에서는 선두주자로 꼽히는 회사가 바로 이 얼바인에 있는 브로드컴이고요. AI는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게 필수인데 이 대량 전송 최적화 케이블 모뎀이라든가 셋톱박스, 스위치, 라우터 등이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이 브로드컴인데 이 분야에서는 거의 탑급의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가 솔깃해지네. 그 JP모건 분석가 그 한란서에 따르면 올해 맞춤형 칩 사업에서 브로드컴이 맹위를 떠실 것으로 예상했고요. 워낙 지금 AI가 대세다 보니까 이 AI 칩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브로드컴이 AI 관련 매출이 약 90억 달러 정도 로 지금 끌어올릴 것으로 매출을 약 90억 달러 정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매출을 끌어올리게 되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위고요. 80%니까 그 뒤를 이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브로드컴이 이제 2위로 발돋움한다 이런 얘기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AI 칩 공급업체로 올라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브로드컴 주가를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9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와우, 1년 동안에 네. 2배가 오른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더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사실 좀 비싸죠. 1292달러가 그러니까요. 넘으니까 네.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런 기사라면 브로드컴도 뭐 분할할 가능성도 있고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근데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절대로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뉴스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분명히 거지. 말씀드리는데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절대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라디오 코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뭐 이러지들 마시고 공부들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